예,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시장 영향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가 네. 지난 2주 동안도 얘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내비치다 보니 네. 과연 연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아직까지는 기존에 앞으로 두 차례 더 인상, 이게 절대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좀 변화나 시장의 스탠스가 달라질 가능성, 여지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진다. 자, 이러면 지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 절대 안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하반기에 한 번만 올렸다. 자, 그러면 아마 4, 4분기에 급등장이 나올 겁니다. 자, 급등장에는 당연히 성장주들이 상승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보수적인 전략을 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성장주의 비중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자, 그럼 우선 트럼프의 생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네.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전 세계가 유럽, 중국, 일본 등이 통화 약세 정책을 가져오고 있다. 금리를 안 올린다. 실질적으로 지금 ECB, BOJ 다 얘기하는 거 보면요. 네. 앞으로 1년 동안 금리 안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놓고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냐? 네,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 번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인플레이션 숫자가 가장 중요하죠. 연준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과거 히스토리를 놓고 보겠습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생기기 전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가는 시기가 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판에 많이 올라가면서 이때 금리 급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인플레이션 시대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치고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막판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되면 증시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금리 인상이 빨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가 올라간 폭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유가입니다. 자, 유가가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은 2.3%고요. 인플레이션이 2.9%가 나오고 있는데 이 2.9%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작년 6월, 7월 달의 유가 그리고 지금의 유가 거의 60% 차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이죠. 근데 3분기에 넘어가서 4분기 넘어가면 유가가 이 수준부터 여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60% 차이에서 이제는 한 20%, 15% 차이가 변한다는 거죠. 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적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의 닷컴 버블 때는 어땠느냐.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보시면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계속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입니다. 중간에 튀어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인터넷이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 상승이 크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갔고요.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예. 보시면 미 연준이 재밌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리를 올리다가 그죠? 다시 낮추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가서 빠르게 올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제가 음모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자, 2008년도 고점 대비해서 2008년에 크래시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 가격하고 쭉 그어보시면 지금이 어디입니까? 폭락 이후의 가격입니다. 예.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쪽이 없다는 겁니다.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나타나는 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코스트 푸시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자회견도 딱히 없고 보고서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스탠스나 어감 자체가 약간 금리 인상이 더뎌질 수도 있다라는 게 뭔가 사인이 나온다면 그렇죠.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변할까요? 또 다시 한번 성장주의 랠리가 일어나겠죠. 자, 과거에 그 닷컴 버블 시기에 달러 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달러의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계속 달러가 그 전에는 상승 추세를 보였죠. 그죠? 그러다가 한 번의 하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또 사이드로 가다가 2000년에 도달해서야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네. 결국 이것은 트럼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정확하게 이 정책, 그러니까 달러 박스권을 원합니다. 달러 강세를 가는 것은 원하지 않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95, 94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90대 중반, 지금 거의 이 수치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를 갈 겁니다. 예.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2020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되고 낮게라는 것이 이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더지게 되고 달러도 박스권 구간이 나타난다면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당연히 이때 나스닥은 거의 뭐 신흥국 위기가 있고 나서요. 여기까지 올라간 게 200%가 넘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만큼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고 유동성도 풍부하다. 이럴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성장주 중소형주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뭐 고용 보고서 얘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저인플레이션 관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전망들에 대해서 더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어제 채팅창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간밤에 이제 애플 실적이 약간 좀 진정시켜 준 것 같긴 한데 뭐 IT 버블 오는 거 아니야. 나스닥이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3거래일 만에 한 4% 가까이 급락을 네.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당연히 보셨겠지만 여기서도 기술주의 급락이 경고 신호다. 그리고 2월 있었던 폭락보다 더 큰 뭐 하락이 있을 수 네.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위축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진다,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의 콜은 틀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안 그래도 그 관련돼서 뭐 반박되는 글을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어저께. 사실 그 나스닥의 이 빵 종목들의 하락은 예상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그 큰 상승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빵 종목이죠.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일으키면서 높이면서 단가를 안 올리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인플레이션 그리고 성장주들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결국 온라인 판매 비중이 지금 보시면 전체 판매의 한 10%, 11% 정도 되는 것이 앞으로 2년 내지 5년 안에 20% 이상으로 넘어간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성장주들이 계속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뭐냐면 그러니까 빵 종목 중에서도 사이클의 다른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예.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결국 서브스크라이버, 즉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단가를 높여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거의 끝에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종목별로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런 과정에선 그러면 빵 종목 중에 종목을 선별하시고 그 이외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중소형주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듣다가 그냥 이건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빵 종목 다뤄드리면서 FAANG로 했었는데 여기 준비하신 자료에는 N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넷플릭스랑 N 또 하나는 뭔가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네. 여기도 어차피 뭐 기술주니까 역시 뭐
그래요. 그러면 벌써 둘, 넷, 6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6개 중에서 벌써 F는 약간 사람들 마음에서 탈락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마가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4개로 또 추려지고 네네. 얘기를 들어본 것도 그 빵 기술주의 안에서도 좀 추려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선별적인 대응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그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들에 있어서 예. 제가 약간 좀 음모론이 또 있습니다. 어떤? 무슨 말이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신봉하시는 네. 그 유펜 선배님이 계신데 네. 주말에 어떤 의미에서 신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트럼프가 하는 일이 다 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최고다. 뭐 다 옳다? 예, 다 옳다. 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빵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은 지금 공매도를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반대로 뭘 사야 되냐? 중소형주 러셀 2000을 사야 된다. 뭐 그분도 이런- 방송하시나요? 방송 안 하시죠? 방송 안 하시죠. 예. 미국에서 운용을 하십니다. 예. 이제 이분의 얘기는요. 그 러셀 2000은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숏 종목이 뭐가 있냐면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그 트위터 예. 그리고 비아캄 이렇게 4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십니다. 페이스북 주가를 보시면 뭐 여기 나타났듯이 급락을 했죠. 네. 그리고 또 트위터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 전에 또 넷플릭스가 또 하락을 했죠. 이분의 얘기는 약간 좀 음모론적인 게 부분이 뭐냐면 예. 뭐 CIA와 관계돼 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 트럼프가 이 기업들을 싫어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숏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뭐 그러면 사실 그 이 빵 종목이 트럼프의 음모론 때문에 발목을 잡힐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 종목들이 물가 상승률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 네. 트럼프가 여기 공격을 못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은 공격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서브스크라이버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돌려보니까 적정 가치가 전에는 296불이 나왔는데 예. 최근에 돌려보니까 227불로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 하락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넷플릭스도 보시면은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상 돌려보면 상승률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넷플릭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보다는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네. 부분이 또 중요하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아마존이라든지 비아캄은 좋아 보이고요. 예. 뭐 그 이외에 다른 오늘 애플 나왔었죠. 예. 너무나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종목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은 어떤 일정한 기업에 지정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논하면 잘못된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트위터 그렇게 하면서 트위터 싫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트위터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긴 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어쨌거나 트럼프의 발언이나 혹은 스탠스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개별 종목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에 대한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미국의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롱숏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표 종목을 파는 거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요. 예. 그거는 정말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주식을 계속 좋게 보면서 중소형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은 펀디멘탈은 뭐냐면요. GDP 성장률입니다. 네. 자, GDP 성장률 4.1%가 나오면 지금 중소형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중소형주 대표 러셀 2000의 그 EPS 증가율이라든지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매출 증가율이 어마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러셀 2000이 뭐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항상 저희가 ETF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ETF가 IWM이라고 해서 예. 러셀 2000을 추종한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BTWO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뱅가드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TNA라는 것은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라서 변동성이 이거는 심하니까 좀, 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그 IWO라는 종목이 좋습니다. 예. 러셀 2000이지만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어제 거의 3% 급등을 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트럼프를 믿는다면 트럼프의 정책대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면 실질적으로 그랬으면 돈을 많이 벌었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중소형주 투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동원 이사가 음모론 얘기하니까 잘 적응 안 됩니다만은 확실히 재밌긴 합니다. 예, 음모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